안녕하세요. 일주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화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사에 대한 세부적인 일주 공부를 하기 전에 정화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화의 성정을 보도록 하죠. 정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촛불, 등대, 살아있는 불, 용광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정화는 빛이다, 소광명이라고도 한다. 등화, 촛불, 생화 또는 인체로서는 심장에 해당하기도 한 것이 정화죠. 정화는 간목, 촛불에 신지가 필요하듯이 간목이 있어야 최고의 길신이다. 정화를 용신으로 사용하는 사람, 정화가 용신인 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비와 사랑, 예민, 섬세하고 착각, 그 다음에 자상함, 그리고 약간 소극적이다. 그렇지만 남을 어루만지는 신이다. 일편단심이고 온정의 손길, 그 다음에 역학 등의 인연이 많은 것이 정화죠. 정화는 밤을 수호하는 화신과 같다. 우리가 밤은 신유술해자축을 밤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정화는 밤을 수호하는 신유술해자축을 수호하는 화신입니다. 일단 정화는 정으로 밤에 하는 직업,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업, 비밀이 많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화가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정화는 등대, 인공열, 호롱불, 그 다음에 전기불, 어두운 것을 밝히는 봉사의 불을 상징하기도 하죠. 감성적인 인자로서 자상함이 많은 것도 정화의 성정이죠. 그 다음에 기도, 선생, 눈물, 봉사,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상을 생각할 수도 있죠. 정화는 신체에서 눈과 심장, 소장, 혈압 등의 병과 인연이 많기 때문에 정화일주들은 이런 신체의 질병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화의 성정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일단 정화는 가을과 겨울의 정화, 가을과 겨울의 정화는 따뜻한 불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인기도 좋겠죠. 그래서 정화는 맑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 겨울과 가을에 태어난 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화는 강력한 용광로나 또는 화로와 같기도 하고, 만약에 약하면 별빛 또는 촛불과 같은 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정화일주가 임수와 합을 하면 우리가 정임합이라고 그러죠. 정임합은 무슨 합이라고 그러죠? 음양지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화가 임수와 음양지합을 하게 되면 연애에 탐닉을 하고, 그다음에 본분을 망각하고 입으로는 충성하는 척하면서 거짓이 많고 음란한 자가 많다. 물론 연이나 월이나 또는 시에 타주에 어떤 글자가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글자를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경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정화일주는 무조건 음란하다, 이런 생각은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정화가 추위를 만나면 따뜻한 열로 온정을 베풀고 인자하고 자상함이 덕목과 냉철하고 비판적인 성정을 갖는 것이 정화일주이다. 만약에 정화가 더운 여름에 태어나면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맹렬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간목을 태워서 경금을 녹여가지고 보석인 신금, 귀금속인 신금을 만드는 것이 정화의 원래의 목표죠. 그래서 제1의 목표는 뭐다? 간목을 태워서 경금을 녹여서 보석을 만드는 것이 정화의 원래 본문이다 라는 얘기죠. 일단 정화는 잔정이 많다. 유달리 잔정이 많고 차분한 성격이긴 하지만 작은 계기로 인해서 변화하게 되면 그 변화하는 폭이 넓은 것도 이 정화의 하나의 성정이죠. 이 정화일주 중에서 갑을 인묘가 다른 타주에 있으면 가을이나 겨울에도 금수, 경금이나 임수 등과 같은 금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금을 잘 녹이는 그런 역할로서 기물을 잘 만드는 것이 일단 인수가 있으면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정화는 우리가 촛불을 보면은 초는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일으킴으로 남을 배려하고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봉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것이 정화의 장점이죠. 사리와 이치에 밝아서 본인의 실속을 잘 차리는 데는 다른 사람이 없다. 자기 실속을 잘 차리는 것이 정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일단 금은보화를 만들 때는 굉장히 세밀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눈썰미와 관찰력이 뛰어나고 사물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본인의 생각을 잘 구사하고 그다음에 호소력이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도 정화의 성정이죠. 정화는 예술계와 교육계에 많이 종사하더라. 이 정화의 특징이 하나는 또 가까운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이 많지만 멀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냉정하더라. 그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랫동안 간직한다. 이 정화가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끝이 꼬부러져 있죠. 그래서 속에 갈고리 같은 그런 게 있나 봐. 그렇죠? 그다음에 정화는 솔직한 면과 쉽게 실증을 내는 것은 화일주들은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정일간이 만약에 정대운을 만났을 경우에는 대단한 예언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정화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정화의 큰 장점으로서는 일단 밖으로는 예절 바르고 온유하고 따뜻해 보인다. 속으로는 선비정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정화죠. 자존심과 집념이 강하고 거짓말이나 그릇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도 정화의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음간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상하의 전후를 잘 살펴서 손익, 어떤 것이 이익되고 어떤 것이 손실이 되는 것을 잘 가리는 것이 정화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과 표현의 행동이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튀지도 않는데 조용하게 잘난 척하는 것,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이죠. 남성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며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정화 일주이기도 하죠. 정화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촛불과 등대처럼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며 편안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의 장점이다. 유머 감각도 있어서 분위기를 밝게 이끌고 그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생각이 깊어서 의협심과 또 남을 걱정하는 측은지심이 많은 것도 정화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화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하여 명분보다 실속이 앞선다. 그다음에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잘해주기만을 바란다. 자기가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해주기를, 부인이나 또는 남편이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일주다. 일단 화는 기쁨과 희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기복이 심해서 변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남의 말에 잘 흔들리는 것도 이 정화일주이다. 그 다음에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돼서 군중 속에 늘 고독을 느낀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이 다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 원래 정화나 병화나 화일주들은 칭찬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일주들이죠.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보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이 있다. 아주 나쁜 거죠. 일단 이런 성격은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내성적이다. 다음에 염세적으로 흘러서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빠져 생활을 허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주는 신장과 시력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더라. 그래서 그럼 이어서 정의 일성에 대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한자로 쓰니까 정해 하지만 한글로 쓰면은
정해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정한다 이런 글자를 연상할 수가 있죠. 그죠? 정한다. 그래서 이 정해일주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해일주는 우리가 육식갑자, 갑자일주 시는 육식갑자에서 24번째에 해당하는 일주가 정해일주죠. 정해일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일단 일지에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죠. 천을기인. 그러니까는 정일주의 천을기인은 쥐야기가 유 그리고 해가 천을기인이죠. 그래서 정해일주는 일주 일기격이다. 근데 이 천을기인은 도움이 돼야지만 천을기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천을기인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길로서 작용이 될 때만 천을기인의 작용력을 갖는다라는 거. 자세한 거는 다른 강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일지에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고 천문성이고,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역마지살이죠. 그렇죠? 역마성을 가지고 있고, 해는 해 중에 뭐가 있어요? 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있어서 정임합을 하죠. 정임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에 대한 성경을 할 때 정임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를 공부를 했었죠. 네, 정임합. 그래서 우리가 정임합은 음욕지합 또는 음정지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라지방도 역시 가지고 있고, 정의 물상을 보면 해는 호수나 또는 바다, 큰 강을 얘기하죠. 그래서 밤에 호수를 비추는 달빛 뭐 이런 거를 연상할 수가 있죠. 바닷가의 등대나 또는 정해, 아까도 말했지만 결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정해일주다. 그럼 정해를 보면, 그러니까 정이 지지에 해를 깔았을 때 12운성의 어느 궁에 해당을 하는가. 우리가 12운성 공부를 했었지만 지지에 해를 깔 수 있는 음간은 을해, 정해, 기해, 신해, 개해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해를 깔았을 때는 사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과 기는 하토 동법에 의해서 같은 12운성을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과 기는 지지에 해를 깔았을 때는 태지다. 그렇죠? 안락하긴 하겠죠.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금이 해를 깔면 목욕지. 목욕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개수가 해수를 깔면 제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해 속에는 장관이 뭐가 들어있느냐면 무, 갑, 임이 들어있죠. 그래서 정의 입장에서 무를 봤을 때는 화생도 하죠. 내가 생하는 자,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화가 무때를 보면 상관이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간목이니까 목생화, 그러니까 나를 생하는 자 인수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수, 그러니까 수국화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자 관이요, 음양이 같으면 현관, 음양이 다르면 정관. 그래서 정해는 상관과 정인과 정관을 깔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은 장관에 있는 임수와 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가 벌어지니까 충을 받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속에 있는 임수가 올라와서 정하고 합을 하죠. 우리가 해는 동물로서 뭐에 해당합니까? 돼지죠. 돼지. 돼지는 어떤 동물인가? 돼지는 우리 신화에서 신통력을 가진 동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중국에서는 돼지를, 빨간 돼지는 특히 복돼지라고 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죠. 돼지는 그래서 희생과 그 다음에 길상으로 제상, 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집안의 재신을 상징하는 것이 돼지라는 거. 우리가 을해나 또는 또 뭘 배웠었죠? 을해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정해. 또 나중에 기해를 배울 때 또 돼지를 배우게 되겠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돼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선식으로 반복해서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지만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거. 제가 오랫동안 애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느꼈던 거. 야, 반복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해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밤의 촛불이다. 그러니까 밤의 촛불을 켜면 어때요? 날파리들이 많이 쫓아오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좀 말이는 그렇지만 귀찮은 인간들이 좀 꼬인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등불로서 예감이 빠르고 꿈도 잘 맞는 일주가 정의 일주입니다. 이 정의 일주는 직업으로서 어떤 것이 가장 인연이 많은가? 사업보다는 관직이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외교, 행정, 법조계 또는 관리, 그다음에 정보수사, 해외 상사 주재원이나 교육 또는 침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철학원이나 술장사 또는 주유소에 인연이 있는 일주가 정해일주다. 이 정해일주의 성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에는 해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간목과 그다음에 인수가 암장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인수와 간, 그러니까는 관과 인이 암장되어 있어서 관인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관인상승을 해서 정해일주는 관인상승으로서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술에는 천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술과 해는 천문성이죠. 그래서 해는 천문성으로 지혜가 있고 두뇌가 명석한 것이 정해일주다. 지금까지 정축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공부를 했는데 정의 마지막 공부하는데 정일주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외적으로 밝고 그 다음에 명랑하고 언변이 능하다. 사교적이나 내적으로는 근심이요 비밀이 많고 그 다음에 감추고 숨기는 이중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건 전번에도 공부를 했지만 촛불이 어떻게 생겼어요? 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촛불의 심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목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불을 붙이면 불이 이렇게 타죠. 이렇게 타는데 겉에는 환하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어떻게? 속에는 까만 이런 잔상이 남아 있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정일주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밝고 화려하지만 속은 숨기는 게 많다. 내면성이 많다. 그래서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한다면 이중성격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일단 실증이 많이 내고 변덕도 많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자신감이 부족하기 쉽다. 하고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이 크다. 그래서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것도 정해일주의 하나의 성정이다. 역시 그렇긴 하지만 자존심은 강하죠. 자기도 불인데 자존심은 강하고 그 다음에 야심이 높다. 이상도 크고 야심이 크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치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정해일주이다. 그래서 이따 불은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일단 한번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후회도 많이 한다. 그렇지만 뒤끝은 없는 것이 정해일주들의 특징이죠. 정해일주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후회도 많이 한다. 그래서 또 화일주들은 보통 그렇죠. 끝이 오래가지 못하죠. 불이 확 타버리고 끝나니까. 그래서 일에 지속성이 없는 것이 정해일주의 특징이다. 밑에서 항상 물이 불을 끄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정해일주는 특히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인진사에는 역마지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마로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한다. 그래서 환경이 분주하고 일이 많다. 그렇죠. 다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천을기인이고 그래서 복록이 있고 배우자궁에 천을기인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덕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일단 처복이나 또는 남편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정해일주는 자기보다는 학식과 인품이 높은 사람과 인연이 많은 것도 정해일주이다. 그래서 지지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토가 들어있죠. 그래서 상관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나고 인기응변도 좋죠. 그래서 의의 행동이나 언행으로 주의와 마찰을 일으키기 쉬운 것도 정해일주의 특징이다. 해중 간목이 길성이다 그랬죠. 정인이다. 그래서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정해일주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해중에는 또 인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역지압 또는 음정지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수는 임수, 즉 정임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를 좋아한다? 주색을 좋아하고 뭘 밝히는지 밝힌답니다. 그래서 정의 일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너무 밝히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하죠. 그 다음에 해 중에 간목이 촛불의 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무리의 촛불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정해일주들은 특히 좋아한다. 그래서 여자는 다른 주에가 연이나 월이나 시에 그러니까 연이나 월이나 시에 신사가 있으면 의처증이 있는 남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은 임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처증이 있는 남편한테서 누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또 연애하는 거와 인연이 있다. 차 안에서 연애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차 안에서 연애하는 거와 인연이 있다. 그렇죠? 만약에 정해일주가 신약이나 또는 간살에 상관이 연마이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것이 정해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붉은 돼지를 복 들어오는 복돼지로서 좋아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화가 빨간 거죠. 그러니까 빨간 돼지 뭐 이렇게 상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빨간 돼지다. 정해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해일주는 또 처세가 좋아요. 처세가 좋아서 남들한테 괜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처세가 너무 좋다라는 거. 다음에 배우자궁이 좋기 때문에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좋지만 서로 아무도 모르게 모르는 다른 비밀, 이성에 관한 비밀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과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가 많은 것이 정해일주이다. 정해의 정은 불이죠. 달빛이죠. 그래서 해는 바다, 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에 비친 달빛으로 그 상을 표현할 수가 있죠. 무리에 뜬 달로 얼마나 멋있어요. 시적이고 감수성이 있는 것도 정해일주다. 정해일주는 감수성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연애도 잘하겠네요. 분위기를 잘 잡으니까. 그렇죠? 직관력도 갖추고 있는 것이 정해일주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 촉구를 그려놓고 생각했지만 엉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가 있다. 정일주들은 보통 다 그렇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글자를 어떻게 포석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일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로 단편적으로 판단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중 성격이 많은 것도 정해일주이다. 아까도 불어봤지만 촛불 후 불어버리면 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렇죠? 그래서 근심이 많고 비밀 또한 많은 것이 정해일주다. 그럼 정해일주의 남자는 어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정해일주의 남자 여자의 공통적인 얘기를 했었고, 남자 그리고 여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일단 천문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문성이 있어서 두뇌가 비상하다 그랬죠. 두뇌가 비상하고 연변이 능하고 그 다음에 이중성품으로 항상 자신감이 부족하기 쉽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 왜?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자,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후회도 많이 하는 것도 정해일주의 남자의 성격이다. 그래서 교육이나 의학 또는 법관에 진출하는 것은 상격이고, 만약에 합격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술장사나 또는 주유소에 또 이런 일에 종사할 수가 있죠. 이런 게 꼭 상격 합격을 요즘 지금은 귀천이 없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상격 합격 나온 거니까 오해는 없도록. 그 다음에 처궁에 이상이 있기 쉽다. 왜? 정임합, 암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대인을 둘 수가 있는 것이 정해일주의 남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귀하다.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귀할 기자가 아니죠. 귀할 기가 아니고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딸이 많다. 딸이 많은 것이 정해일주들이다. 그 다음에
만행일치하지 못하고 초지일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정해일주의 남자가 고쳐야 할 일이다. 그래서요. 성적인 면에서는 섹스를 무척 좋아한다. 바람나면 무섭다. 불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남녀를 불문하고 외적으로는 밝고 명랑하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 감추고 숨기는 것이 이런 정해일주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럼 정해일주의 여자는 어떤가? 정해일주의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에 천을기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인물도 뛰어나고 총명하죠. 그래서 인물이 뛰어나고 미인이다. 그리고 성품도 자상하다. 그래서 금속을 다루는 재주도 좋은 것이 정해일주이다. 그 다음에 꼼꼼하고 선한 성품이나 질투심이 많은 것이 정해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남 속일 줄은 모르지만 자기는 남한테 잘 속는 그런 것, 또 남편한테 잘 속는 게 정해일주다. 여자. 그러나 이 여자가 역시 바람이 나면, 오늘 뭐 정해일주에 대해서는 바람 얘기를 많이 하네요. 바람이 나면 태풍과 같이 막을 길이 없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애 낳고 살다가 이별하는 경우로 관성이 투출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지기인이기 때문에 관상이 혼잡되지 않고 청하면 귀부인으로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정해일주의 여자다. 이런 얘기예요. 대개는 애정의 불행이 많다. 속으로는 근심을 많이 하는 일주가 정해일주의 여자의 성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일주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